세상에서 토익을 가장 쉽게 강의하는 조성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위 접속사와 상관 접속사는 녹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종속 접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등위 접속사하고 상관 접속사는 물론 몇 개가 더 있긴 하지만 대부분 and, but, or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외의 나머지 접속사들 개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나머지 접속사들이 종속 접속사에 해당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칠판에 접속사를 쓰고요. 접속사는 기본적으로 주어동사, 주어동사를 연결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칠판에 이렇게 접속사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또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면 이 접속사의 이름이 종속 접속사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종속 접속사는 혼자 다니는 게 아니고 뒤쪽에 있는 주어 동사랑 같이 묶여 다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속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를 한 글자로 우리가 절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종속 접속사 절이라는 표현이 만들어지는데 좀 길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길면 우리가 줄여서 쓰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종속 접속사 절에서 접속사라는 말을 살짝 빼고 종속절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종속절이라는 말은 원래 따를 종, 따를 속, 그래서 따라다니는 절이란 뜻인데 앞에 종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종처럼 따라다니는 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의 상대적인 개념이 뭐죠? 주인이죠. 그래서 앞쪽에 있는 이 주어 동사를 주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안에도 다시 주어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절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사를 기준으로 종속절과 주절이 구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인과 종이라고 생각했을 때 누가 더 많은 일을 할까요? 당연히 종이 더 많은 일을 하겠죠. 그래서 이 종이 하는 일을 봤더니 명사의 일도 하고 형용사의 일도 하고 부사의 일도 하더라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속절이 명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인다고 했으니까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종속절이 명사로 쓰인다. 그럼 얘가 명사라는 얘기인데 이 안에 주어 동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으면 절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 이 종속절이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있죠. 그래서 형용사 절이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종속절이 부사의 일도 하더라. 그러면 부사 일을 하는데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부사절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명사절은 어떻게 생겼죠? 접주동. 그렇죠? 형용사절도 접주동, 부사절도 접주동. 그러면 생긴 모양이 똑같으면 이게 명사절인지 형용사절인지 부사절인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 앞에 있는 접속사의 모양을 다른 형태로 써주게 돼요. 그래서 명사절 맨 앞에 오는 접속사, 이걸 줄여서 우리가 명접이라고 짧게 얘기합니다. 형용사절 맨 앞에 오는 접속사, 형접이라고 줄여서 얘기하고요. 부사절 맨 앞에 오는 접속사, 부접 이렇게 줄여서 각각의 접속사들이 어떤 모양인지를 알고 있으면 접속사를 봤을 때 아, 이건 명접이다 또는 형접이다, 그렇지 않으면 부접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접속사들을 지금부터 학습을 할 건데요. 자, 명사절 접속사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that, what. 얘네들은 뭐뭐라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걸 알려드릴 건데요. 이름이 하나가 있는 게 있고 이름이 두 개 이상 여러 개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름을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that은 명접이라는 이름 하나예요. 그런데 what은
명접이라는 이름 외에 관계대명사라는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리고 if하고 whether이 있는데 if하고 whether은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되는 표현입니다.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되는 if나 whether은 이름이 명사절 접속사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의문사가 있습니다. 의문사라는 건 물어볼 때 쓰는 말, 의문문 맨 앞에 붙이는 표현이죠. 의문사는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의문 대명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의문 형용사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문 부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문 대명사에 뭐 있는지부터 살펴보면 who는 누가 라고 해석이 되죠. 그 다음에 whom 누구를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what 무엇 또는 어떤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표현이죠. which도 무엇, 어떤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what과 which의 차이점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whose, 누구의 것 이렇게 해석이 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who는 이름이 몇 개인가요? 두 개죠. 맨 앞에 명사절 접속사인데 의문 대명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두 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죠. whom도 명사절 접속사인데 의문 대명사예요. 이런 이름들을 잘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익 시험에서는요. what, which, who는 시험에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중에 이제 which는 예외적으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거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의문 형용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일단 여러분들이 의문 형용사라고 했을 때 형용사라는 표현에 조금 초점을 맞춰주시면 원래 형용사가 하는 일이 뭐죠? 명사 수식이죠. 그럼 명사랑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문 형용사로 쓰이는 것들은 바로 뒤에 반드시 명사가 붙게 됩니다. 그러면 의문 형용사에 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조금 전에 의문 대명사 시험에 잘 안 나오는 얘네 3인방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의문 형용사로 쓰여요. 그래서 what, which, whose. 자, 얘네들 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명사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형용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돼요. 의문 형용사 이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문 부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의문 부사에는 이런 게 있어요. when, 언제, 또는 뭐뭐 할 때, where, 장소, 어디에, 그 다음에 why, 왜, 이유, 뭐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how가 있습니다. 자, 근데 how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모든 접속사 중에서 그러니까 등위 접속사, 상관 접속사, 종속 접속사 그리고 종속 접속사에 속해서 아직 다루지 않은 접속사까지 전체 다 포함해서 how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형용사나 부사를 뒤에다 붙여서 쓸 수 있어요. 이건 how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어동사 사이에 이렇게 빈칸이 나오면 아, 접속사를 써야 되는구나.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접속사가 이렇게 많은데 어떤 접속사를 써야 됩니까? 라는 부분에 힌트를 준다면 뒤에가 형용사나 부사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는 누가 들어갈 자리다? how라는 접속사가 들어갈 자리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조금 이따 역시 다루도록 하겠지만 how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however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는 부모님의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가게 되죠. 그래서 how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 특성이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붙이는 건데 당연히
하우의 자녀인 however도 뒤쪽에 형용사나 부사를 붙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사 중에서 뒤쪽에 형용사나 부사를 붙여서 쓰는 건 how와 how의 자녀인 however 둘밖에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또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부모하고 자녀가 유전자를 나눠 가진다라는 건 공통점이죠. 자, 그런데 부모하고 자녀가 똑같은 삶을 사는 건 아니죠. 그래서 how는 명사절 접속사의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however는 부사절 접속사의 삶을 산다. 요게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차이점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접속사 중에 뭐가 있냐면 복합 관계 대명사라는 게 있어요. 뭐 말만 들어도 되게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복합 관계 대명사는 관계 대명사에다가 ever를 붙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who, 조금 있다가 관계대명사를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관계대명사 중에 who가 있거든요. 그래서 who 뒤에 ever를 이렇게 붙여요. 이거를 복합 관계대명사라고 명칭을 붙여줍니다. 자, 그러면 ever를 왜 붙였을까요? 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ever는 강조를 하기 위해서 붙여요. 예를 들어서 who, 누가, 누구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이거를 강조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누구라도 이렇게 해석을 하란 얘기입니다.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whom 이라는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뒤에 ever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whomever가 되겠죠. 얘도 똑같아요. 누구를 이라고 해석이 되는 whom의 강조 표현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뭐뭐 하든지 누구를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가 있습니다. 아까 명사절 접속사 두 번째에 that 옆에 what 이름이 관계대명사라고 제가 적어드렸잖아요. 얘도 ever를 붙여서 강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atever. 근데 이건 다 알고 있죠.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whichever라는 표현이 있죠. 자, which라는 관계대명사에 ever를 붙입니다. 그런데 해석은 whatever랑 똑같아요.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whatever하고 whichever의 차이점 또는 공통점은 뒤쪽 가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합 관계대명사까지가 명사절 접속사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 상관 접속사, 그리고 종속 접속사가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는데요.